여러분, 자존감 높으면 무조건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어떨 땐 말이죠. 그 높은 자존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바로 그 지점, 건장한 자신감이랑 위험한 나르시시즘,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높은 자존감은 늘 좋은 거다. 이 생각이 과연 맞는 걸까요? 보통 건강한 자존감의 반대말 하면 딱 낮은 자존감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왜곡되고 좀 병든 형태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자존감이 낮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심지어 그걸 나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럼 건강한 자존감이랑 나르시시즘 이 둘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한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을 동시에 칭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야, 진짜 잘 됐다. 우리 같이 축하하자.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을 보고 마치 자기가 받아야 할 행복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건 어떤 절대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우월감, 딱 그겁니다. 내가 5층으로 올라가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저기 지하실로 내려가 줘야만 내가 이겼구나 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하는 거죠. 참 무서운 생각이죠. 자, 그럼 이런 이상한 자기애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서 우리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바로 칭찬의 문제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아이가 실제로 해낸 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것뿐인데 칭찬은 막 10층짜리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나는 항상 10층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엄청난 압박감에 갇히게 되는 거죠. 2층짜리 진짜 자기 모습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고 10층이 아닐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칭찬의 종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이 되는 칭찬은 남이랑 비교하는 칭찬이에요. 네가 재원이보다는 잘했네. 이런 칭찬은 아이의 목표를 성장이 아니라 그냥 이기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힘이 되는 칭찬은 어제의 나,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성장을 격려하는 거죠. 이런 칭찬이야말로 아이가 좌절을 겪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도전할 힘을 주는 진짜 보약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무심코 던지는 이런 질문 있잖아요. 90점, 잘했네? 근데 90점 맞은 애가 몇 명이야? 이게 아이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어제보다 내가 더 나아졌다는 기쁨,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오직 남들보다 높은 등수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존감의 문제는 이제 우리 실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기술, 바로 거절하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혹시 아니요라고 말하는 걸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안의 기준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더 갈구하고 있다는 신호, 즉 불안정한 자존감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연습이에요.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상황을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쩌다 한번 해야 하는 그 거절을 평소에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거절도 일종의 근육이라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거절을 위한 3단계 훈련법.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내 필요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거절의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둘째, 거울을 보면서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요. 자꾸 말해봐야 입에 붙거든요. 마지막으로 솔직하고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설프게 변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상대방에게도 예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단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나를 찾기 위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대답은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리는 거래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이 얻어 걸린다는 건 결국 얼마나 많이 시도해보느냐, 즉 빈도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호날두 선수가 왜 골을 많이 넣겠어요? 그만큼 슛을 많이 차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에 훌쩍 가보거나 평소엔 쳐다도 안 보던 분야의 책을 한번 펼쳐보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새로운 경험들을 자주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 이거 되게 좋아하네? 하고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김경애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처럼요.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우연히 들른 박물관에서 본인이 공룡을 그렇게나 좋아한다는 사실을 얻어 걸리듯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만의 공룡을 찾게 되면 거절을 위한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미안, 오늘 저녁은 안 될 것 같아. 나 공룡 보러 가야 하거든? 어때요? 이렇게 솔직하면서도 살짝 엉뚱한 이유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건강한 자존감은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나를 알려면 새로운 경험의 장으로 계속해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 자, 이 영상을 보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경험과 한번 마주쳐 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